자, 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입지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내 집 마련 입지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동구에서 3억으로 내 집 마련하기 영상을 진행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보람차고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입지의 비밀 카페에 입지 문의를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의 사연입니다. 신혼 첫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시네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올해 가을 결혼 예정이신 사회초년생 예비 신혼 부부시고요. 포항과 옥포에서 맞벌이 중이시고 옥포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가용자금은 1억 4천 정도 되고 도심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 테크노폴리스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분석을 통해 현풍 제1풍경채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마지막 요약으로 4억 이하 30평대 15년 이하 아파트를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럼 우선 테크노폴리스 쪽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노폴리스, 일명 택폴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대구 남서쪽으로 화원, 옥포를 지나 현풍과 육아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계획된 신도시였기 때문에 부지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죠. 이 중에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아파트는 제1풍경채 더 퍼스트 여기죠. 바로 뒤에 포산초와 비슬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학업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초품화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포산고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네요. 다만 상권이 크게 A와 B로 나눴을 때 A보다는 B가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A는 아직 공실도 좀 보이고 덜 찬 느낌이라면 B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 느낌을 줍니다. A쪽보다는 B쪽에 상주 인구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상권이 오른쪽으로 발달한 것이죠. A쪽에서는 제일 풍경채가 좋아 보이고 B쪽에서는 상권과 가까운 우밀인 제일 풍경채 센트럴이 가장 매매가가 높죠. 바로 옆에 대형 평수 위주인 예미지가 입주하면 대장 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안에서의 입지는 이렇고요. 두 분의 직장 동선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러프하게 옥포 보금자리에서 포항시청으로 잡겠습니다. 부인분은 교사로서 발령 신청을 통해 이동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남편분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에서 대구로 진입하고서도 옥포까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동대구 IC나 북대구 IC 인근으로 보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대구 IC는 진입하고서도 대구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좀 걸리기 때문에 북대구 IC 쪽을 추천드립니다. 북대구 IC를 내리면 바로 침산동으로 이어집니다. 침산동은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와 집값 방어에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큰 의미로 침산 칠성을 같은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편의상 침산동으로 칭하겠습니다. 침산동 중에 4억 이하나 4억대 아파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몇 개가 나옵니다. 침산동의 대장 아파트는 오페라 3정 그린코아입니다. 위치가 가장 좋다는 의미죠. 그럼 심플하게 오페라 3정 근처 아파트들도 입지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주변 아파트 몇 개를 골라 임장을 한번 다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마음에 드는 건 비싸다 등의 이유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신축 분양을 시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문의 내용에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아둔 돈 1억 4천에 두 분이서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6억짜리 집을 사는 건 힘들지만 3년 뒤에 6억짜리 집을 사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반 매매와 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매매는 지금 바로 전체 금액이 필요하지만 청약은 우선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중도금 대출이 들어가니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고 그동안 중도금 1회차와 잔금에 보탤 금액을 충실히 모으는 기간이죠. 그동안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가격, 즉 분양권의 가치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아파트 분양의 가장 큰 장점이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죠. 계약금만 들고 아파트 전체 금액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는 이런 구조를 빨리 깨우친 분들은 아주 부자가 아니더라도 입지 좋은 청약을 계속 시도하고 계약하면서 자산을 늘려갔던 것이죠. 지금은 대구도 규제 지역이 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추가 구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무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규제가 거의 없는 수준이므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대출 시에도 부담이 덜하게 되죠. 물론 중도금 1회차분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낼 형편이 안 되면 그것이 곧 영끌이 되고 무리한 상황이 됩니다. 구독자분의 상황을 보면 가용자금 1억 4천에서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분에 대한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들어갈 목돈은 없고 꾸준히 잔금에 보탤 금액을 모아가시면 되겠죠. 총액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를 6억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1억 4천, 3년 동안 맞벌이시기 때문에 최소 6천 이상은 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잔금 시 주택담보대출을 내야겠죠. 자, 네이버 주담대 계산기에서 러프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대출 4억에 30년 기간, 이율은 3%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월 상환액이 1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맞벌이 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두 분의 소득에서 고정지출 비용을 빼고 모을 수 있는 금액 중에 160만원이 부담스러운 금액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30년 동안 원리금을 계속 갚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년 동안 갚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간에 파시거나 갈아타게 되죠. 그러면 그때 입지 좋은 곳은 집값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매도하면서 대출 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양가의 질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계획들을 세워보고 우리 가정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러프하게 대출 계산기를 돌려봤지만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니 정확하게는 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금리와 대출 기간, 상환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담대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늘리자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자금 계획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신혼부부 기준 내 집 마련, 추천 지역과 청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주위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집값이 오른 절대 금액만 보고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분양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 집값 자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하고 그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이 청약입니다. 무주택이나 신혼부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주택이나 신혼부부에게 청약 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시대이지만 포기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분양가는 시장이 선택하지만 입지는 우리가 공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시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백신 맞으신 분들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